자, 지금부터 이스라엘 역사 5분 만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병사 생활 10년 했지만 전문 나사는 거절하겠다.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지중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여기 이집트의 오른편,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의 왼편.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의 국토 면적은 전라남북도 정도 하고요. 모양은 위아래로 길고 남쪽 꼭지점이 효율 좋게 여기 홍해에 닿아요. 여기 바다에 닿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쪽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육로로는 이스라엘 반드시 거쳐야 이집트가 다른 이슬람 세계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혼자서 홍해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지중해와 홍해를 동시에 나갈 수 있는 아주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훌륭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머릿속에 놓고 역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파트 1 독립국가 시대, 파트 2 식민지 시대.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대략 BC 20세기라고 합니다. 동양으로 치면 중국의 하은주, 우리나라의 단군 할아버지급이죠. 설화는 전해 내려오지만 역사 자료는 풍부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이스라엘 출발은 출애굽 1200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소수민족 하층민들이 파라오의 학정을 견디다 못해 탈주했고 여기에 인근의 떠돌이들이 합류하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탈주 후 팔레스타인으로 침공해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당시 영토는 전라북도만 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남북도 아니고. 국가로서의 발전은 평범했습니다. 12부족 연합체로 시작해서 이들을 규합할 왕을 세우는 연맹왕국으로 이행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이 시작되고 이대왕 다윗이 딱 BC 1000년에 즉위를 합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BC 1000년에 다윗.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시기에 나라는 번영합니다. 조선 초 세종과 비슷한데 다윗도 쿠데타로 왕권을 잡았죠. 그리고 솔로몬은 북국 강변과 태평성대를 이룩한 지혜로운 왕으로 뽑힙니다. 물론 우리 킹 세종에 비하기는 부족하긴 하지만 이 다윗과 솔로몬 두 왕을 유대인들은 가장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허니문은 오래가지 않았고 솔로몬 사후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합니다. 마치 북한 남한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과 같은데 남왕국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다입니다. 파트 2 식민국가 시기 BC 700년대에 북왕국 왕조가 멸망합니다. 아시리아라는 메소포타 지역 현재 이라크 이란의 제국에 의해서인데 아시리아는 남왕국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남왕국은 그 이후에 좀 더 왕조를 이어갔지만 아시리아를 꺾고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에 의해서 BC 500년대에 남왕국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요. 왕족과 엘리트 계층이 신분을 상실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식민국가가 되었을 뿐 대부분 이전처럼 살았고 종교와 정체성 모두 여전했습니다. 고대에는 통신과 교통이 근대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 제국들은 반항만 하지 않으면 식민지의 자치나 문화에는 굉장히 관대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노동계급이 되어버린 구 엘리트들이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썼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성경은 약자 입장을 대변하는 보기 드문 경전이 되었죠. 석가모니는 왕족, 공자는 선비, 플라톤은 아테네 시민이었고 따라서 얼마간 구제도를 수용하고 지배층을 옹호하는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반제국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전망을 보여줍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글 쓸 줄 아는 지식인들이 몰락했기 때문인데 이는 동학창시자 최재우가 몰락양반이었던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고 종주국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다음은 유럽인지 종주국은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제국으로 바뀝니다. 세입자는 같은 집에 사는데 주인이 바뀌어요. 알렉산더는 30대에 요절하고 33세 죽었습니다. 굉장히 일찍 죽었죠. 근동은 그의 장군들이 나눠 갔는데 이스라엘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시리아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유명하지 않죠. 하지만 광대한 영토를 지닌 제국이었고 기억해뒀다가 관련 주제를 이야기할 때 언급하면 유식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제국을 가장 많은 영토를 계승한 나라가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 셀레우코스 제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주국이 또 로마로 바뀌어요. 이제 마지막 집주인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딱 BC 100년에 그 유명한 카이사르가 탄생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종손자, 그러니까 조카의 아들이죠.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기는 BC 27부터 AD 14년까지인데 이 예수님이 이 시기 BC 3년에 탄생하게 됩니다. BC 1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입니다. 이때 로마는 공화정을 마치고 제정이 시작되게 되었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한 AD 1세기 동양에서는 이때를 기점으로 전한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전반부를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후한이 시작되게 돼요. 후한이 시작이 되었고 한반도에서는 이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되었을 때 로마에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AD 66년엔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의 독립전쟁이었는데 당연히 유대가 패배했죠. 이전까지 로마는 유대 지방의 자치권과 종교를 상당히 인정해 주었지만 한때는 아예 왕도 있었죠. 이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자치권을 완전 상실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종속국은 아예 사라졌고 로마의 한 속주가 되었습니다. AD 600년대 이슬람권에 정복당하고 나라 잃은 떠돌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나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세계대전 이후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와 민족적 특성,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지중해 동쪽에 있는데 서남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동에는 메소포타미아, 북서에는 유럽, 이 사이에 끼인 비운의 나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거냐면 한반도 근처에 중국이 3개 있다. 중국 천하가 3개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있는 작은 나라다. 이 제국들에게 얻어맞고 정복당한 뒤 집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들으니 고생을 많이 한 불쌍한 민족처럼 느껴지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대단히 특이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서 다른 민족과 달리 지배하기가 무척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유일신 종교로 인해 상당히 배타적인 태도를 일관했고 자존심도 세서 소요도 자주 일으켰다고 하죠. 그래서 좀 달래주려고 특별히 더 관대한 대우를 받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식민지에서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가령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는데 이건 이를테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어디 지방 사람들은 고집이 세니까 그냥 봐줘도 돼 이렇게 인정을 해준 셈이죠. 말하자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당해도 동화가 잘 안되는 베테랑 식민지인 아웃사이더, 그도 그럴 것이 식민지 생활을 군 생활에 비유를 해보자면 군대를 5번 갔다 온 거죠.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병사 생활 10년 동안 짬이 찰 대로 차가지고 간부를 볼 대로 봤어요. 이골이 날 대로 났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전문화사 제의를 단 한 번도 승낙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병사는 언젠가 찾아올 저런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요약과 의미,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사는 2파트로 나뉩니다. 파트 1, 기원부터 왕정시대, 파트 2, 식민지 시대. 왕정 시기까지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트 2에서 독보성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식민지 경험을 지녔고 거기서 약자 입장의 역사서술과 사상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꼭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유익한 것도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으면 성경의 각 책이 어느 시대 것인지 알 수 있고 그 글의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춘추전국시대의 역사와 사회상을 알고 있으면 논어맹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오랜 식민지 경험을 인지하고 나면 비로소 성경의 약자 편들기 성향이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5분 만에 정리한다고 했는데 10분 정도 걸렸네요. 미안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